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작년 추석 연휴에는 일평균 2만 명이 일본에 방문하였으나 올해에는 43.3% 감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관광청에서도 지난 8월 21일 2019년 한국인 관광객이 작년보다 20만 명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여 일본의 일부 관광지에서는 얼른 화해하지 않으면 폐업을 해야 한다 라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디어인 IT 미디어 비즈니스에서는 일본의 관광은 한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한국인 관광객이 없으면 아예 장사가 불가능한 지역도 있다. 큐슈 지방이 대체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2018년 7월 13일 작성된 후쿠오카 현 관광의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후쿠오카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한국인 관광객은 52%로 절대적인 과반수이며 중국인 관광객은 6%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황을 볼 때 일본의 일부 지방은 한국인에게 관광 식민지가 된 상태인데 지금의 위기를 다른 국가 관광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로 바꿔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잘해보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여태까지 아베와 함께 내각을 이끌어온 아소다로, 스가 요시히데 등을 포함하여 대다수가 개헌을 찬성하고 한국에 강경적 입장을 취하는 인물들로 채택되었는데요. 개각 명단에 있는 20명 가운데 무려 15명이 일본의 구구단체인 일본회의 소속이라고 합니다. 총무성이 기용된 타카이치는 일본회의의 핵심 멤버로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주도하고 있고 세코 경제산업상의 후임인 스가와라도 야스쿠니 참배의 단골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굉장히 의외의 명도 있었는데요. 환경장관으로 임명된 올해 38세의 고이즈미 신지로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차남으로서 평소에도 준수한 외모로 일본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정치인인데요.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한국처럼 외모 패권을 추구하는 건가? 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베 총리의 사학 비리가 불거졌을 때에는 아베 총리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지지 기반을 쌓고 차기 총리로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아베 총리가 왜 자신의 반대 세력을 기용했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죠. 그런데 12일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를 후쿠시마로 보내서 원자력 방제 활동에 나서게 한다고 합니다. 정적을 제거하는 거였나? 아무튼 이렇게 일본의 한국에 대한 강경 노선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도 국제사회 속에서 일본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WTO와 IOC를 통해서 일본을 동시에 공격한 건데요.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발동한 반도체 주요 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WTO에 제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입장과 근거를 담은 서한을 WTO의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발송하였는데요. 스위스에서 이것을 수령하는 순간부터 WTO 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제소된 일본은 서한을 접수한 순간부터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며 한일 양국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일본의 세코 경제산업상은 WTO 협정에 부합한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나라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데요. 중국 또한 일본이 결국 패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같은 날인 11일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는 근현대 국가 관계에서 경제적 수단으로 타국을 제재하여 굴복시킨 사례는 없다. 한민족은 자존감이 높고 의지가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역사 문제를 이유로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 경제보복 조치가 효과가 없을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역사 문제에서 일본은 가해자이고 한국은 피해자인데 일본 입장에서 한국이 아무리 지나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인 일본은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중국 역시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국으로서 당연히 한국의 입장에 설 것이다 라며 한국을 지지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일본이 도쿄올림픽에서 사용하려는 전범기에 관한 문제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IOC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 앞으로 문체부 장관위원회의 서한을 보냈다. 전범기 사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국제축구연맹 FIFA에서도 이미 전범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여 평화와 화합을 다짐하는 올림픽에서 전범기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함을 뒷받침했죠. 이렇게 전범기에 대한 화제가 점점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자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에게는 그저 자위대의 상징으로서 전투력을 고취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이웃나라와 문제가 커져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던 세계인들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지껏 일본이 쌓아온 쿨한 이미지가 무너져 내릴 것인데 왜 일본의 고위층에는 생각이 짧은 모질이들밖에 없는가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가게 될 것일까요?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 제재를 가하는 바람에 한국 기업에 비상이 걸렸고 한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한국에 있던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유니클로의 경우는 다수의 매장이 사라졌고 닛산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일본의 뉴스, 신문 등에서 연일 한국은 필요 없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일본에서 혐한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쿄 시부야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토야마 진시로 씨를 중심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모여 혐한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일 갈등을 이유로 연일 혐한을 부추기는 일본 매체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에 대한 차별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일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징용 문제와 같은 한일 과거사를 일본이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 기업이 중국인 징용 피해자에게는 사죄를 하고 보상금까지 지급했으나 한국인 피해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회에 참여한 일본 국민들은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고쳐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도 아주 중요한 이웃 국가이고 동반성장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한국에도 중국에게 했던 것처럼 사죄를 하고 함께 살자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소위 한국을 까는 기사를 내면 대박을 치니까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일본 언론에서도 그만해야 된다는 비판 기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혐한 수준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데요. 그 덕분에 한일 관계는 정치를 넘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감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도쿄 시부야에 모인 일본 국민들의 바람대로 한일 양국이 서로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갈 때까지 갔습니다.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한 모든 잘못의 원인은 한국에 있다면서 일본 고노다로 외무상과 스가 관방장관이 대형 언론사들에 줄줄이 투고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러라 일본인가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 4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장문의 기고문을 실어 한국을 비난했는데요. 이 기고문은 바로 다음 날인 5일 태국의 영문신문 중 가장 크다는 방콕 포스트에도 게재됐는데 올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 의장국이 태국이라는 점을 노려서 고의로 태국 언론에 투고문을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노다로는 베이징에서 회담을 하는데 한국 기자들한테 실실 웃으면서 일본 니콘과 캐논 카메라를 쓰고 있냐고 질문을 했던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내용을 지키라는 소리를 앵무새처럼 반복만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일본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는 8일 어제네요. 민영방송 TV 아사히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모두 해결됐다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최근 한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가 일본과 아베가 아닌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극우 성향의 신문인 산케이 신문은 이 내용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제조약이다. 조약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이든지 행정, 입법, 사법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국가기관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한일 대립관계가 강제징용 문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무역 보복이나 그로 인한 일본 제품 불매나 여행 불매 등등 최근에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딱히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말했던 건 아니고 한국이 협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말만 단순 반복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일 외교 당국이 해외 언론을 상대로 하는 더욱 치열한 미디어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제사회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나 유럽권 대형 언론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8일 발행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독자 투고란에 일본이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무역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자신들의 잘못된 역사를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있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일침을 놓아주셨습니다. 한편 오스가 타케시라는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23일 월스트리트저널에 한국 대법원 판결과 수출 규제 조치는 별개의 문제고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라고 다시 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김인철 대변인이 이 글을 읽고 반박하는 투고를 올렸는데 오스가 대변인이 한 투고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했고 이것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인 것이 확실하다라고 재반박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한일 양국 간 해외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전, 미디어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트렌드는 양국 당사자 국가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제3국의 자기 편을 얼마나 많이 만드냐 이것이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앞으로도 월스트리트 저널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다른 신문이나 방송국에도 가급적 많은 투고를 올릴 것이고 영국 공영 BBC 방송과 태국의 방콕 포스트에도 투고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나라로 늘려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미디어 전쟁에서도 절대 지지 않도록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경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의 노 아베 집회 영상이 일본 네티즌들에게 퍼져 큰 호응을 얻었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일본 불매운동이 일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100원의 따뜻한 가치가 되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 12월에도 불우한 이웃에게 후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본 진보 네티즌의 반응을 이끌어낸 것은 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일본의 정치 활동가이자 프리랜서 언론인인 오오게사 타로씨가 광복절 광화문에서 펼쳐진 노 아베 집회 영상을 다음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광화문 일대에 가득 모인 참가자들은 플랜카드와 촛불 등을 들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타로씨는 이날 집회의 성격이 반일이 아니라 반아베였다면서 인종차별이 포함된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와 달리
한국에서는 오로지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문서 조작이나 역사 왜곡 등 논리적 주장이 전부였으며 젊은이들도 많아서 10만 명이 모였다고 썼습니다. 일본의 진보 네티즌들이 단 댓글에서는 한국에 대한 감탄과 자국 상황에 대한 한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인들도 한국 국민을 배워야 합니다. 왜 일본인들은 이렇게 되지 못할까? 그저 슬픕니다. 정치는 썩고 국민은 대립하죠 등 일본 혐한 시위와 차원이 다른 노 아베 집회에 감탄합니다. 또 아베를 타도할 수 있는 건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다. 사실은 일본인이 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하고 또 하고 있지만 보도를 안 한다. 한국인들의 마음은 일본 국민과 같다 등의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 관광객이 무려 41만 명이나 찾았던 대마도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이 가장 많았던 규슈나 도토리현의 현지 숙박과 식당에서 한국인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본 지역 경제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을 냄비건성이라는 말로 폄하하던 내부 분위기도 있었지만 지금 일본 관광업계에는 한국인 관광객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 아베 집회 영상에 대해 일본 진보 네티즌들이 보여준 연대의식과 일본 항공역의 감소의 추이와 전망에 대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